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희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격주 목요일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어보는 데이터로 읽는 경제 시간 마련할 건데요. 더 나은 질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소프라이즈와 함께합니다. 오늘 경제탐사 A look so라고 써있는데 얼룩소라고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님 이러니까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이 물씬 나요. 그 주토피아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그쵸. A look so 이거 영문으로 쓰시고 얼룩소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네. 일단 얼룩소 이거 왜 이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A-룩소가 맞고요. A-룩소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좀 다른 시선이라는 맥락에서 얼룩소라고 저희끼리 부르고 있고 A-룩소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야,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가져가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가장 먼저 소프라이즈가 추구하는 프로젝트 어떤 건가요? 소프라이즈는 저희 얼룩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브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로 질문의 깊이를 더하는 글쓰기 경진대회입니다. 매주 4개에서 6개 정도의 질문들을 올리고 있고 그 각 질문의 우수한 글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고 있어요. 세후 100만 원이거든요. 와우, 세후. 네, 세후 100만 원이고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희귀하고 또 좋은 질문은 더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과 정보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가 만병통치약은 사실 아니지만 데이터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프라이즈는 데이터 기반의 글쓰기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요. 사회를 일단 진단한다. 혈압을 재고 네. 체온을 잰다. 그래야 그렇죠. 진단이 나오고 네.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혈압이 저혈압인가 정상인가 고혈압인가 이거부터 재고 시작한다는 건데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좋은 정보는 희귀하고 좋은 질문은 더 희귀하다. 저도 좋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성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어떤 질문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달이 되었죠. 이제 8월 9일에 IPCC에서 6차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IPCC가 어떤 곳인가 하면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인 평가를 위해서 1988년도에 설립된 UN 산하기구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들을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기구인데요. 마침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가 홍수와 폭염의 산불에 인간이 정말 힘쓸 수 없는 그런 자연재난을 겪던 와중에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세계 각국의 위기의식이 정말 극도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IPCC 보고서가 특히나 조금 이제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전에는 IPCC가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기후변화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렸어요. 근데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자연재난이 기후변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히면서 기후위기가 인간이 초래한 재난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아마 기후변화 탓이라고 어림잡아 짐작이 되어도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뭐 이런 것들 두루 고려해서 성명의 형태로 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처럼 그 현실적으로 와닿은 적이 없어요. 사실 서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뭐 대홍수를 겪지를 그렇죠. 않나 러시아같이 추운 쪽에 있는 나라가 자연발화 환불로 이렇게 고생을 하질 않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그런데 뉴스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소비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잘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아 저거 심각해. 친환경으로 바꿔야 돼 하면서
막상 우리 집 창고에 보면은 갖다 버릴 재활용 쓰레기가 이만큼 있단 말이죠. 맞아요. 개인들이 환경의 빌런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전문가들도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정부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개개인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배출하고 있는 탄소량이 정말 많은데 식생활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육식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소가 15억 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 15억 마리의 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냥 일반 교통수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마시고 있는 카페라떼 같은 한 잔 정도 마시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0.55kg 정도가 배출되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빌런이 되고 있는데 패션 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죠. 유행에 따라서 의류를 생산하고 폐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세계 섬유 산업이 발생시키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2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시키고 있을까가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라이즈에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왔는데 자기 하루 일과의 탄소 발자국을 전부 다 이제 일기처럼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 결과 자신이 하루에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9.99톤이다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기 혼자 하루에 개인이 집에서 10톤에 가까운 탄소를 배출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커피, 의류, 자동차,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걸 구매하고 또 사용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음악 듣고 뭐 양치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카운트를 해주신 거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 중에서 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밥은 먹어야겠고 그렇죠. 음악을 듣지 말아볼까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빨래 해야겠고 세수 양치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내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개인의 탄소 소비량을 계산하는 거는 결코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 내가 어디에서 산다 또는 어느 회사로 들어간다, 오피스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알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탄소량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탄소 다이어리를 쓰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좀 크고요. 계산 방법도 좀 문제가 되는데 유통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카운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감가상각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한데요. 그러면 그 보다 정확한 기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 단위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연간 탄소 발생량을 인구 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번 IPCC도 마찬가지고 그냥 세계 국제기구들에서 계산을 하게 될 때 이런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도 이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탄소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들까지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라고 그 국가 안에서 생산된 탄소들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탄소 소비량까지 가면은 일이 진짜 복잡해지네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공책이 배 타고 왔어. 그런데 이 배가 그 기존의 경유기름, 그 무거운 기름을 넣어온 그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기름배를 탄 거야? 아니면 LNG 배를 타고 온 거야? 이런 것까지 따진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기준의 1인당 탄소 배출량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탄소 배출량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93톤입니다. 2019년에 한국이 배출한 총 탄소 배출량이 6억 1,120만 톤인데 이거를 인구수로 나누게 되면은 11.93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값이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 세계 국가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한국의 11.93이라고 하는 숫자는 2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저도 21위가
높은지 낮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한국 앞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산유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추출하고 원유를 정제하고 보관하는 게 경제의 핵심인 그런 국가들, 예를 들어서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21위 앞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국가들의 특징이 인구수가 좀 적다 보니까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좀 과다하게 추산되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N이 적으니까요. 네, N수가 적다 보니. 그래서 한국의 탄소 배출량을 산유국이랑 비교를 할 수는 사실 없겠죠. 그래서 옆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72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7.1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많이 배출하는 거네요. 1인당? 네, 맞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그래서 한국과 아무래도 경제 구조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OECD 국가들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봐도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2.2톤이었는데 이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 호주, 룩셈부르크, 미국 다음으로 5위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단은 여기까지 나왔고 앞으로의 처방도 차차 매주 격주네요. 격주에 만날 때마다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용기 뭐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우리 함께 만날 건데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트렌디하지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사회적 질문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